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KF21 인리 퇴출 확정됐다. 2. 한국, KF21 대만에 팔아줘. 3. 한국 도장만 바꿔 중고 FA50 판매했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우리가 개발한 국산 전투기 KF21 이곳 우아하게 하늘을 누빌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방사청이 KF21 위 공격 능력 시험 비행을 연이어 성공하고 개발 일정을 앞당겨 내년에 양산 계약을 맺을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이전에 3월에 공대공 미티어 미사일 장착과 분리 시험을 성공한 후 시제 3호기의 기총 발사 시험도 문제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전투 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을 통과한 KF21은 첫 야간 비행도 성공하며 비행과 의장에 적합한 색상도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방사청은 하반기에 진행하려던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이번 달에 마무리할 계획이며 이러한 진행이 지속된다면 내년쯤에는 KF21 양산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폴란드가 KF21이 공동 개발국인 인리를 밀어내겠다고 선언하여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KF21이 국제적인 입지를 둘러싼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발칵 뒤집어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기에 더해 양산 일정이 막 나온 KF21 사업에도 참여하겠다고 공식 선언하며 그야말로 폭탄을 던졌는데요. 폴란드가 이렇게 크게 한방 내지를 수 있었던 건 한국 방산업계가 보여주고 있는 미친 생산 속도와 납기 능력에 감탄했기 때문으로 이대로 간다면 KF21 사업에서 인리의 퇴출이 확실하다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KF21 개발 과정만 보더라도 현재 대한민국의 전투기 생산 능력만큼은 미국을 넘어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한국 특유의 미친 속도를 바탕으로 한 엄청난 효율성은 KF21이 지나온 행적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어느 누구도 한국이 이번에 전투기를 처음 만들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할 겁니다. 그간 KF21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음속 돌파, AESA 레이더 비행 테스트, 무장 분리 시험 등 일련의 과정을 순조롭게 완수하며 조기 양산도 넘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일들은 미국조차 하지 못했던 전투기 개발 사례에서 이례적인 행보로 실제로 과거 유럽 국가들이 공동 개발에 나섰던 유로파이터 타이쿤조차 개발 과정에서 여러 가지 기술 허점을 드러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엄청난 속도의 생산과 더불어 기술 완성도를 자랑하는 한국의 전투기 생산 능력은 세계에서 군용기를 가장 많이 운용하고 있는 미국과 견주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폴캐스트 인터내셔널에 따르면 미국의 연간 전투기 생산 능력은 평균 150대로 한국과 비교하면 2.5배 많지만 미국의 록히드 마틴, 보잉, 노스롭 그루먼 등 세계 3대 전투기 제조사가 쓸려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KAI 역시 전혀 뒤지지 않습니다. 방산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한국의 전투기 생산 능력은 미국을 이미 따라잡은 상태이며 심지어 유럽 3개국의 생산 능력과 합친 것과 이렇듯 한국의 전투기 생산 능력이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를 수 있었던 건 전투기를 만드는 공정 하나하나 세심한 기술이 들어가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전투기 동체와 날개에 구멍을 뚫는 로봇인 대형 로봇 드릴링 시스템 LRDS를 KAI 따르면 통상 전투기 제작 과정에선 고온으로의 동체 형태가 틀어질 수 있어 용접 대신 구멍을 뚫고 볼트와 리벳으로 연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직접 전투기 동체에 구멍을 뚫는 게 극히 어렵다는 건데 전투기 한 개를 조립하기 위해 퍼려한 구멍만 17,000개에 달하며 날개의 경우 탄소 섬유 시트 80장을 겹쳐 만드는 만큼 한 번에 뚫는 게 불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사람이 구멍 하나를 뚫기 위해선 2분 34초 동안 3번에 걸쳐 뚫어야 하기 때문에 공정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KAI는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고자 순수 국내 기술로 LRDS를 만들어 전투기 생산 속도를 엄청나게 줄였는데요. KAI에 따르면 LRDS를 이용하면 사람이 뚫을 때보다 시간이 84% 이상 단축되며 심지어 LRDS는 구멍 위치를 표시하는 장비와 구멍을 뚫는 장비가 통합돼 더 효율적입니다. 또한 전투기는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정확한 조립이 생명인데 한국 방산은 이건 역시 국내 기술로 효율화시키며 완성도를 비약적으로 높였는데요. 실제로 KAI에 따르면 전투기의 전방 중앙 후방 동체를 결합하는 데에는 단 0.001mm 오차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KAI의 경우 최종 단계에서 동체 자동 체결 시스템 FASS를 통해 완벽을 기한다고 합니다. FASS는 일종의 자동 운반 차량으로
11개의 레이저를 활용해 정확한 위치에 개별 조립된 전방, 중앙, 후방 동체를 일렬로 정렬하는데요. FASS를 도입하면 사람이 작업하는 것보다 정확하고 작업 시간도 80%나 단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항공기 생산 라인에 FASS를 도입한 건 보잉에 이어 KAI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한국 방산업계가 얼마나 발전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한국 방산은 여기서 더 나아가 전투기의 완벽을 추구하기 위해 접촉 식자표 측정기도 개발하는 등 이 또한 KF-21에 적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최근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자체 개발한 교정 시스템을 활용해 한국형 전투기의 부품 품질 검사에 사용되는 초대형 접촉 식자표 측정기에 대한 교정을 끝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접촉 식자표 측정기는 기계 산업을 포함해 우주항공, 자동차, 조선, 정밀기계 등 최종 품질 관리를 위한 측정기로 다양한 산업 분야에 사용되고 있는데 한국은 이를 전투기에 활용해 엄청나게 미세한 오차까지 잡아내겠다는 심산입니다. 실제로 산업기술시험원이 개발한 교정 시스템 레이저 카본 레일 시스템은 10m 거리에서 약 10마이크로미터 수준까지 교정이 가능해 KF-21 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최근 폴란드가 KF-21 공동개발국 인니에 미납금을 대신 내고 인니를 밀어내며 자신들을 끼워달라고 아우성인 상황인데요. 실제로 폴란드는 인니를 밀어내겠다고 직접 언급하면서 결코 가벼운 태도가 아닌 진지한 모습을 보이며 인니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앞서 한국은 납기 지연이 흔한 방산업계에서 폴란드의 K2 전차를 3개월이나 일찍 납품하면서 강한 인상을 남겼는데 이 일로 한국에 대한 신뢰도가 대폭 상승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9일 방사청장이 기자회견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인도네시아가 6월 말까지 8천억 원 안팎인 연체 분담금 잔액에 대한 납부 계획을 전달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또한 말로만 이뤄질 것으로 6월 말까지 계획만 그럴싸하게 제출한 후 실제로 납부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때문에 이렇게 말로만 납부를 하고 있는 인니를 당장 밀어내고 폴란드와 함께하자는 의견이, 그리고 이렇게 폴란드가 계속해서 한국과 접촉하자 결국 똥줄이 탄 인니에서 급히 미납금 가운데 400억 원을 납부하면서 갑작스레 사업 참여 희망 의사를 밝혀왔는데요. 최근 틀려온 폴란드 소식에 이어 KF-21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자 뒤늦게 발을 담그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사업에 참여하겠다고 해도 소용없을 것으로 보이며 심지어 인니는 여전히 수천억 원의 미납금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수년간 차일피일 미뤄왔던 분담금을 100% 다 납부한다고 하더라도 그간의 인니의 행태를 볼 때 쉽게 받아주기 힘든데 이제와 찔끔 낸다고 폴란드가 있는 마당에 호락호락하게 넘어가지 않을 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 작년에 수십조 원대의 무기 수출 계약을 체결한 폴란드가 KF-21 공동 개발에도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전달하면서 판도가 뒤바뀌었는데요. 방산업계에 따르면 현재 인니가 내지 않고 있는 개발 분담금을 폴란드가 대신 내고 지분을 가져가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 등 구체적인 진행 사항까지 공개됐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한국을 찾은 폴란드 국영방산업체 PGZ의 흐바웻 회장이 KF-21 사업에 공동개발국으로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인니의 연체금 8천억 원을 대신 납부하겠다는 뜻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인니는 KF-21 사업 이후 2272억 원만 납부하다 3년 10개월 동안 더 이상 돈을 내지 않았는데 작년에 94억 원을 추가로 납부한 데 이어 올해 400억 원을 더 낸 게 고작입니다. 상황이 이러자 폴란드 측은 인니의 연체 금액을 자신들이 대신 내고 KF-21 블록 2버전부터 공동개발에 참여하고자 한다는 제안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1단계 무장개발이 막바지에 이르렀기 때문에 공대지 무장개발이 시작되는 2단계부터 폴란드가 나설 거라는 분석입니다. 그리고 조만간 PGZ가 폴란드 정부를 통해 우리 정부의 공동개발국 참여 의향서를 전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방사청은 의향서가 접수되면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렇듯 추후에 PGZ가 KAI 컨소시엄에 합류한다면 개발 비용 부담도 덜 수 있는 데다 유럽을 포함한 글로벌 시장 진출에도 추진력을 얻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더해 지금도 FA50을 오랜 기간 사용한 국가들을 중심으로 KF-21에 엄청나게 관심이 폭발 중인 상황인데요. F-16을 도입하지는 않았지만 T-50 계열을 도입한 태국과 필리핀도 KF-21의 수출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으며 미국의 F-35A
도입을 원하지만 정치 경제적 이유로 구매가 어려운 국가에도 KF-21이 대안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차세대 엔진 개발까지 염두에 두면 미국의 제한을 받지 않으면서 수출국은 더 늘어날 전망인데요. 실제로 미국의 승인 없인 엔진 등 장비가 제3국으로 이전될 수 없기 때문에 미 엔진이 적용된 KF-21을 수출하려면 미국에게 수출 면허를 받아야 하지만 한국도 독자 엔진 개발에 나서고 있는 만큼 이런 걸림돌 또한 없어질 거란 얘기입니다. 폴란드의 KF-21 개발 합류는 여러모로 매우 환영할 만한 일로 보이는데요. 이제야 KF-21 사업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어서 빨리 좋은 소식들이 추가로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중국이 침공할지 모르는 바람 앞에 촛불이 되어버린 대만에서 한국의 KF-21을 간절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미국이 F-35 수출을 거부하면서 중국을 상대할 전투기가 완전히 없어진 대만은 한국의 KF-21을 베껴 5세대 전투기를 만들려다 실패하고 마지막 희망으로 KF-21이 대만 도입 가능성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는 대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뉴스 프로그램에서 KF-21을 분석하는 특집 방송을 방영하여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 전투기가 대만에 수출되어 중국을 상대할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언제나 중국의 위협에 시달려온 대만은 중국보다 더한 북한을 바로 머리 위에 두고 일본과 중국의 사이에서 결국 자주 국방을 이루어낸 한국의 방산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고 있었는데요. 특히 한국에서 자체 개발한 초음속 전투기 KF-21에 대해 대만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보도해왔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일에는 대만 최대 방송사인 TVBS에서 KF-21이 야간 비행 사실을 집중 보도하기도 했었는데요. 자체 개발한 최첨단 5세대 전투기 KF-21 보라매가 처음으로 야간 비행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앞으로 더욱 발전할 전망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초음속 전투기는 쌍발 엔진을 갖추고 있으며 시속 2200km로 최대 2900km를 비행할 수 있으며 7.7톤의 다양한 무기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F-35와 같은 5세대 전투기의 핵심 기술이 아직 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전투기는 4.5세대 전투기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지난 17일 초음속 돌파를 성공하여 F-16을 뛰어넘었습니다. KF-21은 단자식과 양자식으로 나뉘며 이를 통해 한국이 자주국방에 대한 염원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만의 주력 전투기인 F-16이 수준을 훨씬 뛰어넘었으며 대만이 해내지 못했던 자주국방의 길을 걷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사실 대만처럼 적대관계도 아닌 국가의 무기 개발 현황을 실시간으로 보도하며 주목하고 있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인데요. 대만에서까지 한국 전투기 개발 현황을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는 이유는 자신들과는 다르게 성공적으로 무기 개발을 이어나가고 있는 한국의 상황이 너무나 부럽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보다 앞서 자체적으로 전투기 개발을 시작했던 나라가 대만인데요. 1980년대 노후화된 전투기 전력 교체가 시급했던 대만에서는 미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최신 무기 수출을 거부하자 결국 전투기의 자체 개발을 시작했었고, 그렇게 대만 최초의 국산 전투기 경국호가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한 제약 조건을 내거는 바람에 경국호의 항속거리는 F-5보다 길지 않아야 했고, 공대지 능력은 F-16보다 우수하지 않아야 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미국 주요 엔진사들도 참여를 거부하여 당시 민항기용 제트 엔진을 개발하던 미국 한이웰 가레사와 손을 잡고 F-125 엔진을 개발했었는데요. F-125 엔진의 추력은 T-50 엔진의 절반 수준에 지나지 않아 쌍발이면서도 T-50보다 추중비가 떨어질 정도였습니다. 또한 부족한 기술로 어떻게든 전투기를 만들기 위해 온갖 곳에 부품을 끌어다 쓴 결과 경국호 1호 기의 출고 당시 전투기의 국산화율이 3%에 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국의 경우 T-51호 기가 출고되었을 당시 국산화율이 48%에 달했던 걸 생각하면 처참한 결과물이었죠. 경국호의 이토록 낮은 국산화율은 이후 대만 항공기 사업의 발목을 잡는 걸림돌이 되고 말았는데요. 중국이 제2-20과 같은 5세대 전투기를 전력화하자 대만에서도 미국의 F-35를 도입하고자 했었지만 중국을 자극할 수 있다고 판단한 미의회의 거부로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때문에 또 한 번 대만은 국산 전투기 개발에 나서기로 결정했었는데요. 마침 대만보다 전투기 개발 후발주자였던 한국에서도 KF-21을 순조롭게 개발하고 있다는 소식에 자신감을 얻어 지난해 3월 대만은 차세대 주력 전투기 개발을 선언했었습니다. 대만의 차세대 전투기 ADF는 KF-21과 동일한 F-414 엔진을 채택하고 흡사한 스텔스 형상 설계를 도입하여
누가 보더라도 KF-21을 그대로 따라한 것이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대만 국방부는 1조 원의 예산을 들여 단 2년 만인 2024년까지 시제품을 공개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웠었는데요. 하지만 우리나라를 포함해 각국의 항공 전문가들은 대만이 5세대 전투기 개발에 성공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1980년대에 자체 전투기를 개발한 대만이었지만 앞서 언급한 3%밖에 되지 않는 국산화율로 인해 제대로 된 항공산업이 발달할 여지를 주지 못했었기에 대만의 항공기술력은 30년 전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던 것인데요. 결국 지난 9월 대만은 비현실적인 계획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F414 엔진 주문을 취소하며 개발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차세대 전투기 개발의 꿈을 포기해야 했었던 대만은 자신과 달리 성공적인 개발 행보를 보이고 있는 한국을 보며 부러움을 참지 못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7월에는 한국에서 개발한 4.5세대 전투기 KF-21 보라매가 첫 비행을 실시했을 당시에도 대만 방송사에서 KF-21 특집 방송을 편성하여 KF-21의 개발 과정과 그 사이에 겪어야 했던 난관, KF-21의 현재 성능과 미래의 시장성까지 낱낱이 분석했었습니다. KF-21 초도기가 7월 19일 우렁찬 엔진 소리와 함께 날아올랐습니다. 경남 사천의 제3훈련 비행단에서 이륙한 전투기는 성공적으로 첫 비행을 마쳤습니다. 한국에 있어서 KF-21은 매우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이것은 한국에서 제작한 세 번째 전투기입니다. 한 나라에 있어서 독자적인 방위 능력과 국산 항공기 생산은 매우 중요합니다. KF-21은 최초의 국산 항공기 KT-10B, T-50 고등훈련기의 뒤를 잇는 세 번째 국산 항공기입니다. 프롭기를 만든 지 30년 만에 초음속 전투기까지 기술 도약을 이루어내는 데 성공한 것이죠. KF-21 프로젝트는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공동 투자한 다음 세대의 국산 전투기입니다. 이 비행기는 착륙장에서 랜딩 기어를 내리지 않고 33분간 비행한 뒤 착륙했습니다. KF-21 프로젝트는 20년에 걸쳐 개발되어 완성되었으며 한국이 항공산업을 성장시키는 데 큰 야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 업체와 미국 업체들이 한국과 협력하길 원하는데 예를 들어 T-50 고등훈련기는 한국과 록히드 마틴이 함께 만들었습니다. KF-21은 F-35를 참고하여 개발된 것으로 5세대 전투기의 기준에는 못 미치는 4.5세대 전투기로 분류됩니다. 동체 길이는 16.9m이며 높이 11.2m, 폭 4.7m, 중량은 17.2톤입니다. 최대 항속 마하 1.8의 최대 무장량은 7.7톤이고 하드포인트 10개를 갖추고 있습니다. KF-21 이막 공개되었을 당시이기에 하드포인트가 10개로 알려져 있었지만 실제로는 12개의 하드포인트를 갖추고 있습니다. KF-21은 대략 4.75세대와 5세대 전투기 사이의 기술을 갖추고 있으며 온전한 스텔스 형상을 가진 것이 특징입니다. 이는 슈퍼호넷과 같이 일부만 스텔스 형상으로 제작된 것과 다릅니다. KF-21에는 한국에서 개발한 AESA 레이더, 적외선 관측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다만 아직 내부 무장창은 갖추지 못한 상태입니다. 2021년까지 KF-X 프로젝트에 167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한 한국은 2032년 이전에 132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개발 과정에서 여러 차례 자금과 기술적 문제로 지연되었으며 반대파들의 반대에도 직면했었습니다. 비용 문제로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KF-X 프로젝트는 한국 항공산업의 역량을 보여주는 중요한 프로젝트로서 정부와 국민의 결의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만에서 가장 부러워했던 점이 이런 부분이었는데요. 한국 역시 미국의 기술 이전 거부와 예산으로 인한 반대에 부딪혔었지만 국산 전투기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지지와 기술 개발에 피땀을 흘린 연구진들의 노력으로 모든 난관을 극복해낼 수 있었습니다. 국제 군용기 시장을 관찰했을 때 현재 수출되는 대부분의 5세대 전투기는 미국의 F-35입니다. 하지만 F-35는 정말 비싸고 운용 비용도 높습니다. 미래의 KF-21은 5세대와 4세대 전투기 사이의 시장에서 F-16과 F-35 사이의 공백을 채울 수 있습니다. 한국은 국방산업 발전에 전력을 다하여 지난해 100% 이상 성장하여 전 세계 8위의 무기 수출국이 되었습니다. 아시아 국가 중에선 중국에 이어 2위입니다. 7월 27일에는 폴란드 국방부와 14억 1천만 달러 규모의 방산 계약을 체결하여 K2 흑표전차 180대, K9 자주포 670대, FA-50 경전투기 48대 등을 수출할 예정입니다. 이로써 폴란드는 대한민국의 최대 군수품 수입국이 되었습니다.
대만과 달리 4.5세대 국산 전투기를 통해 자주 국방을 이루어내고 세계적인 방산 강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한국의 모습에 대만 네티즌들은 좌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몇몇 네티즌들은 제발 대만에도 KF-21을 팔아달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지리적으로도 멀지 않고 수출의 걸림돌이 되는 미국의 핵심 항공 기술 역시 우리 연구진의 노력으로 국산화에 성공했으니 KF-21이 대만 수출이 완전히 말이 안 되는 일은 아닌데요. 하지만 대만에 무기를 수출을 하는 순간 중국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기에 대만 네티즌들의 바람처럼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남들보다 빠르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시도를 동의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대만 항공 개발사를 통해 느끼는데요. 대한민국 역시 KF-21에 만족하지 않고 이를 발판으로 삼아 5세대를 넘는 6세대 전투기 개발까지 이루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KF-21의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KAI에서 놀라운 소식을 전달하여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강구영 사장이 전세계 훈련기와 경공격기 시장을 FA50으로 석권하기 위해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FA50 개발 계획을 발표한 것인데요. 그런데 더 높은 미래를 그리고 있는 KAI의 의지가 나비효과가 되어 폴란드가 결단을 내릴 수 있게 만들었고 덕분에 러시아의 4세대 전투기가 항공기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될지도 모를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국산 항공기가 전세계 전투기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소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17일 해외 메이저 언론들이 입을 모아 긴급 속보라 보도했던 뉴스가 있었습니다. 바로 폴란드 대통령 안제이 두다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투기 지원을 결정했다고 발표한 것이었는데요. 기자회견에서 안제이 두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폴란드의 MiG-29 전투기를 지원 보낼 것이라고 발표했고 이는 이미 결정 내려졌다고 말했습니다. 폴란드가 전투기 지원에 나섰다는 것은 주력전차 지원에 이어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황을 한방에 뒤집어 놓을지도 모르는 소식이기에 여러 외신에서 폴란드의 전투기 지원 소식을 대서특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AP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폴란드의 MiG-29 4대가 한 달 이내로 우크라이나로 지원 보내질 것이며 이후 총 11터부터 19대의 MiG-27아 우크라이나로 향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1989년부터 러시아의 MiG-29를 운용해온 폴란드는 현재 총 28기의 MiG-29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한국으로부터 FA50을 도입하기로 결정하면서 폴란드군은 노후화된 MiG-29 전투기들을 순차적으로 도태시킬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버려지게 될 MiG-29를 전투기 지원을 바라는 우크라이나에 보내겠다고 발표한 것이죠. 한국에서 K2 흑표를 도입하여 레오파르트 2 전차를 밀어냈던 것처럼 이번엔 러시아제 전투기를 한국 전투기로 밀어내는 식으로 교체하겠다는 것인데요. 폴란드의 단독 결정에 전투기는 안 된다고 버티고 있던 독일과 미국은 지난번 우크라이나에 주력 전차를 지원하라는 압박을 받았을 때처럼 난감한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나토 국가들이 확정과 자국의 전력 공백을 우려하여 전투기 지원을 머뭇거리고 있는 와중 폴란드가 단독으로 전투기 지원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건 역시 한국 방산의 든든한 뒷받침 덕분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소식을 전해드린 FA50 GF12대가 이달 말 생산 비행을 마치고 곧 폴란드로 향하게 될 것이 확정되며 폴란드는 더 이상 고물 MiG-29에 매달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너무나 신속한 납기 소식에 해외에선 한국이 중고 전투기를 급하게 도장해서 폴란드에 팔아먹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는데요. 전차, 자주포에 이어 전투기까지 계약하고 1년도 안 돼서 납기를 시작하는 한국의 속도는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를 너무 잘해도 문제가 되나 싶은 어처구니 없는 논란에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무기체계의 품질을 검사하고 보증해주는 국방기술품질원에서 폴란드로 향하게 될 FA50G의 출고 전 검사 과정을 최초로 공개했다고 합니다. 영상에서 볼 수 있듯이 국방기술품질원 항공센터 항공 1팀 연구원들이 체크리스트를 토대로 FA50GF 2호기의 최종 점검을 실시했는데요. 전투기에 기동하는 모든 부분의 작동을 테스트하며 조립 과정에서 유격이 발생하진 않았는지, 누락되거나 파손된 부품은 없는지까지 손전등을 들고 사람의 눈으로 세세히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 후에야 FA50GF가 출고될 수 있습니다. 국방기술품질원에서 국산 항공기의 품질 검사 과정을 이처럼 세세하게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한국에 너무 신속한 납품에 생각지도 못한 품질 논란이 발생하자 이를 불식시키고 K방산에 지원 사격을 보내기 위해 국가기관에서 한국 무기의 품질을 보증해준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방산의 든든한 지원 사격에 폴란드 국방부 장관 마리우스 브와슈차크는 폴란드 군을 위한 현대식 무기를 주문할 때 우리는 4가지 기준에 따랐습니다. 필요성, 현대성, 배송 속도, 호환성. 이러한 모든 기준을 한국 무기는 충족시켜줍니다. 라고 말하며 이처럼 폴란드가 한국을 믿고 MiG-29를 보낼 수 있었던 이유는 빠른 납기와 믿을 수 있는 품질을 보증해 주었기 때문인데요. 이와 더불어 KAI 측에서 폴란드의 FA-50 전투기를 향후 더욱 발전시켜 나갈 의지를 보여주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KAI의 강구영 사장이 KAI의 주요 경영진과 기자 60여 명이 참석한 기자간담회에서 KAI의 다음 프로젝트는 FA-50 경공격기의 단자형 모델인 F-50 개발이 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동안 KAI에서 F-50 개발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적은 여러 번 있었지만 공식적으로 개발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F-50 단자형 개발은 KF-21과 더불어 KAI의 오랜 수건 사업 중 하나였습니다. 수출 1000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 FA-50의 단자형이라는 옵션을 더해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함이었는데요. 하지만 공군에서 굳이 예산을 추가로 들여 단자형 F-50을 개발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며 사업이 무산되고 말았었습니다. 이렇듯 국가적인 지원을 받기 어려운 F-50을 이번에 KAI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하겠다고 선언할 수 있었던 건 F-50에 대한 확실한 수요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최근 KAI에서는 FA-50으로 미국 육해 공군의 훈련기 도입 사업에 도전함과 동시에 캐나다와 페루의 FA-50 수출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구영 사장이 내년에는 미국의 ATT, 차, UJTS 등 3개 사업에 올인할 것이라고 밝혔을 정도로 KAI에서는 미국 훈련기 도입에 사활을 걸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방산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미군에서 FA-50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1인승 모델은 없냐고 물어왔다고 하는데요. 미 해군의 가상적기 사업인 TSA 사업의 요구사항 목록 중에 단자형이 요구사항으로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FA-50보다 고성능의 전투기로 자국의 MiG-29를 완전히 대체하기를 원하는 페루에서도 KAI가 FA-52 단자형을 개발할 계획이 없는지 물어왔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명확한 수요가 있고 미국 시장 진출의 돌파구가 될 수 있는 단자형 FA-52기에 개발할 만한 이유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KAI에서는 F-52 개발을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여 2028년에 완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F-50 개발 발표 당시 기자회견장에서 유출된 PPT 자료를 살펴보면 기존 2인승이었던 FA-50의 후방 좌석을 제거하고 700파운드의 연료 탱크를 장착하여 작전 반경을 25%가량 늘릴 계획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무장 탑재량을 늘리고 AESA 레이더 탑재에 문제가 되었던 레이돔 크기를 증가시켜 국산 AESA 레이더를 달아 F-50의 BVR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성능 개량을 통해 새롭게 완성될 F-50은 MiG-29의 완벽한 대체제가 될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강력한 쌍발 엔진 덕분에 뛰어난 운동성과 가속력을 가지고 있는 MiG-29이지만 러시아의 고질적인 레이더 문제로 인해 BVR 능력은 동세대 전투기보다 상당히 뒤처지는데요. F-16과의 모의 교전에서 도그파이팅에서는 MiG-29가 압도하는 결과를 보여줬지만 BVR 교전의 결과 F-16의 우월한 레이더 사정거리로 인하 접근조차 하지 못하고 처참하게 박살났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한계가 명확한 전투기이지만 저렴한 가격 대비 뛰어난 성능으로 폴란드, 슬로바키아, 페루 등 동구권 국가들의 수백 대가 뿌려져 여전히 현역 전투기로 운용되고 있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우크라이나 공군의 주력 전투기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FA-50이 등장으로 MiG-29의 위치는 위태로워지고 말았는데요. 4세대 전투기인 MiG-29가 경공격기로 분류되는 FA-50의 BVR 능력에서 밀린 데다가 전쟁으로 완전히 몰락해버린 러시아 방산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추가적인 개수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러시아제 무기의 실체를 보고 나토 규격 서방제 무기로 군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는 폴란드, 페루, 슬로바키아 등 동구권 국가들의 입장에선 굳이 MiG-29를 붙잡고 있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데요. 폴란드에 이어 슬로바키아에서도 우크라이나에 보유한 MiG-29 전투기를 지원 보내며 전량 퇴출시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FA-50과 MiG-29의 성능을 직접 비교할 수 있는 폴란드에서 MiG-29를 버리기로 결정을 내린 것을 보고 슬로바키아에서도 마음을 굳힌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폴란드의 결정으로 한국이 러시아의 침략을 막아내는데 지대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는데요. 올해 초 전차 지원이 시급한 우크라이나의 요청에도 독일이 고집을 부리며 나토의 주력 전차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을 때 한국에서 상상도 못했던 속도로 K2 전차를 납품해준 덕분에 독일의 아쉬울 게 없어진 폴란드가 총대를 메고 레오파르트 2 전차를 우크라이나에 지원 보내기로 결정하면서 나토 국가들의 우크라이나 전차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번에도 FA50G의 빠른 납기를 보장하여 폴란드가 우크라이나 전투기 지원에도 앞장설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었습니다. 이번 F-52 개발을 통해 나머지 동구권 국가들의 MiG-29를 완전히 대체하며 러시아의 영향력을 뿌리 뽑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받고 있는데요. KAI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하며 경전투기에서 4세대급 멀티롤 전투기로 거듭나게 새로운 F-52 비상을 기대해봅니다.